일단 페낭섬 도착은 했는데 나 지금 잘못 내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이포입니다. 이포에서 머물고 있는 제 호텔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포를 떠나 마지막 베이스 캠프가 있는 페낭이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포에서 페낭까지의 여정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젯밤에 호텔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내용까지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요. 과연 이포에서 어떻게 페낭까지 이동을 하게 될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저는 지금 이포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란 말이 조금 웃기기는 하네요. 어차피 2박밖에 없는데 저녁 식사 때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을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녁 근처에서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또 페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오늘은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정리하고 내일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동네가 거주민 구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거 치고는 식당이 꽤 없어요. 아까 보셨던 그 야시장 느낌이 나는 그런 야외 푸드코트 같은 데서는 식사들 많이들 하시는데 자리가 없고, 주변에 식당을 찾아봐도 식당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잘 안 보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식사를 먹었던 미운 카페도 정면에 보이는데 웬만하면 갔던 데는 또 안 가는 걸로 하고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는 있어요. 이렇게 없나? 게다가 지금은 저녁 7시라서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깜깜한 밤이 되면은 여기 조명이 많지 않아서 살짝 거리가 으스스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식당을 찾고 밥 먹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없나? 이 동네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외 푸드코트 개념의 식당이 많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 쫙 있고 그 주변에서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 파는 부스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 부스에서 음식을 사서 가운데 자리를 잡고 밥을 먹는 그런 방식. 아까 봤던 제 호텔 근처에도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이런 게 지금 지나오면서 한 4군데 봤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도 몇 군데 있기는 했는데 약간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기도 했고 금액도 비싸 보였고, 요런 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봐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안에 들어오면 한마디로 안에 가게가 여러 있죠. 조그맣게 부스들별로 여러 가게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음식을 골라서 사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음료랑 술 파는 곳이 딱 이렇게 있고요. 다 연 건 아니고 일부 가게만 열었는데 저는 요 가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태국식 요리를 파는 곳 같은데 이번 여행은 태국을 안 가니까 태국 요리를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또 어차피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태국 요리는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주문한 거는 똠얌 볶음밥. 똠얌 볶음밥도 처음 먹어봐요. 태국에서도 못 먹어본 메뉴야. 어떨까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블루 레몬 소다라고 해요. 블루 레몬 소다. 파란색인데 레몬 소다. 이거 맛있겠죠? 뭐 상큼하고. 요게 이제 똠얌 볶음밥인데 이제 똠얌꿍, 똠얌 뭐 쌀국수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똠얌 페이스트를 이용한 볶음밥은 태국에서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야, 새로운 경험을 말레이시아에서 다 하게 되네요. 그것도 이제 중국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말이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똠양 볶음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일까요? 해산물 많이 들었고 야채도 많이 들었는데 고수향도 좀 나요. 야, 이거 되게 궁금하다. 맛있어, 맛있어. 고수가 제법 들어갔는데 이게 똠얌 페이스트랑 고수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이거 11링깃짜리 음식 치고는
꽤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마치 이제 동남아 야시장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뭐 분위기도 뭐 야시장 분위기가 나는 곳이긴 하지만 말이죠. 해산물이 이제 새우랑 오징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통통하고 뭐 씹히는 감도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똠얌 스타일의 살짝 매콤함 그리고 시큼함이 밥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는 신세계예요, 신세계. 오. 제가 처음 똠양꿍을 먹었을 때 그 충격이 지금 밥으로 오고 있습니다. 재밌네. 요 타이밍에 레몬소다. 맛있지 뭐. 밥이 이제 매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또 새콤달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아요. 맛있네.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이포 지역에 대한 감상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박밖에 안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포 지역은 제가 이전에 갔었던 말라카만큼 볼거리가 많고 말라카만큼 대단한 그런 여행지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포만의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쿠알라룸푸르는 어쨌든 간에 대도시고, 그리고 뭐 여행지란 느낌도 있지만 한 나라의 수도로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은 사실 방콕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등의 대도시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쿠알라룸푸르만의 개성이 뚜렷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긴 했어요. 뭐 페트로나스 트윈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마천루 아니면 랜드마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그냥 일개 동남아 대도시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이포는 이포 지역만의 색깔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바위산들이 정말 많은데 그 바위산들의 경치가 정말 예쁘기도 하고, 그 바위산을 중심으로 여러 관광지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볼 만한 곳들이 꽤 많아요. 저는 어차피 뭐 페락 동굴 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웅랑 호수 같은 데에서만 바위산을 보긴 했지만 여기 말고도 볼 때는 많거든요. 심지어는 여기에는 그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산을 끼고 있는 중국식 사원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고 사원 구경만 한다고 해도 뭐 한 2, 3일을 잡아야 될 겁니다. 사원들이 보통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로 끝나기 때문에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사원을 여러 개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이포 올드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유럽 느낌도 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중국 문화도 많이 섞여 있는 곳이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전통적인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예쁜 동네였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았고 그리고 벽화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리를 중심으로 맛집들도 많고 또 쇼핑할 곳도 많고 야시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구경하시기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야시장은 제가 이번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실 야시장의 규모나 볼거리적인 측면에서만 따진다면 말라카나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포의 야시장 시간이 되신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죠. 특히 이포의 올드타운이 이포역과의 인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차 여행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포 자체가 볼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넉넉 잡아도 2박 혹은 3박 이상 뭐 볼거리가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좀 힐링을 하러 오시겠다 하신다면 모르겠어도 이제 이포만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랑 엮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포 같은 경우에는 1박만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해서 딱 포인트만 보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포의 결정적인 단점이라면은 역시나 교통편일 텐데 말라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교통편이 좋지 않아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관광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자차를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버스 잠깐 타봤는데 그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버스를 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랩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랩이 아무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고는 해도 어쨌든 생각보다 금액이 좀 들기는 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단점일 뿐이지 이포 자체의 매력을 깎아내릴 정도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포에는 한 번 정도 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이라도 제가 나중에 말레이시아를 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온다고 하면은
쿠알라룸푸르의 비중보다는 이포에다가 한 1박 정도 더 해서 안 가봤던 사원이라든지 동굴, 그리고 여기 절벽 쪽에 보면 호수 많고 뱃놀이 할 수 있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뱃놀이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포의 매력을 좀 더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라카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포는 이포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여행지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정리하고 호텔로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내일 또 페낭을 가는 버스 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페낭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햄버거 맛있겠다, 그쵸? 아, 또 유혹이 흔들려 버렸어. 햄버거. 무조건 맛있지. 제가 이래서 살이 안 빠지나봐요. 아유, 큰일이에요 정말, 그쵸? 정들었던 이포의 호텔에서 이제 떠납니다. 아침이에요. 2박 있었는데 정들었던이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죠. 이제 그랩을 타고 아만자야 버스터미널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페낭 쪽으로 이동할 생각이에요. 그랩을 타고 아만자야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로 이포를 떠나게 되네요. 들어가서 버스 스케줄이랑 게이트 티켓 교환 등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버스 터미널 카운터인데, 이제 파란색 카운터는 그냥 티켓을 사는 곳 같고, 여기 초록색 카운터에서 제가 바우처를 보여줘서 티켓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프린트 하는데, 그러니까 티켓을 뽑는데 돈을 받을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거. 아마 1링깃이 안 되는 금액을 받을 텐데, 어쨌든 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게 말라카에서도 그랬어요. 쿠알라룸푸르는 돈 안 받던데 이게 시골이라 그런가 봐요. 지금 막 티켓을 받았는데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이 영수증 스타일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마 이 QR로 탑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티켓 뽑는 수수료를 1링깃을 받습니다. 1링깃. 야, 말라카보다 비싸네. 이게 시골이 되면 될수록 더 비싸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1링깃이 뭐야, 너무하잖아. 이른 아침이라 그런가 여기에 식당들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장사를 안 해요. 아, 참나, 괜히 일찍 왔네. 지금 버스 타고 또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편의점이라도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도 사서 먹고 가죠 뭐. 오늘의 아침 식사 아점은 그냥 가볍게 빵 샀어요. 빵, 초코빵 하나, 딸기빵 하나, 그리고 마일로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한국에 없죠. 초코우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아침 식사. 요게 얼마냐면은 다 합쳐서 5.9링깃. 빵 하나가 1.1링깃이니까 빵 하나에 뭐 한 400원 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양은 많지 않지만 어차피 어제 저녁도 든든하게 먹었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페낭 도착해서 또 저녁 먹고 할 거니까 아점은 딱 요 정도면 좋겠습니다.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편의점에서 파는 빵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400원짜리 빵이라고 생각하면은 당황스럽기는 하죠. 뭐 이렇게 생긴 빵이에요. 뭐 크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남자 손바닥보다도 길이가 짧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산 것도 있고요. 초코 맛을 샀는데 초코가 안에 조금 들었어. 맛은 있고, 요런 빵을 한국에서 판다고 하면은 그래도 퀄리티가 약간 아쉬우니까 한 1,000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무난한데 4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혜자스럽네요. 갑자기 뭐랄까 맛있어지는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마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네슬레에서 나오는 건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안 팔더라고. 옛날 저 어릴 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고 가루 타먹는 방식으로 있었는데 우유에다가 초코 타듯이.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브랜드입니다.
생각보다 막 달진 않네요. 저는 초코 우유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우리 흔히 먹는 그런 초코 에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달진 않습니다. 단맛은 별로 없고 그냥 초코 맛이 살짝 스쳐가는 우유 맛? 이 캔에 들어서 그런가? 뭐 그래도 무난하게 먹을만 하네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6링깃, 그러니까 5.9링깃이니까 뭐 금액 생각하면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까 호텔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랩을 타고 오는데 그랩 기사님이 요거 좀 많은 타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약간 곤욕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포 지역에는 공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내선 공항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공항 규모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포에서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이런 지역을 가는 국내선 비행기는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포까지 오는 비행기 또한 없다고 해요. 이게 차로 오면은 2시간에서 3시간, 뭐 버스 타면 4시간까지도 걸리기는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은 가깝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선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면 여기 이포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출발이 어디냐면은 여기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호 혹은 조호바루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조호 지역이야 국내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쪽 끝에 있기도 하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들어온다는 게 신기해요. 국제선 노선은 올리 싱가포르 하나뿐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 방문했었던 말라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랑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차로 3시간이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포는 북부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명소로 느껴지는 부분이 말라카에 비해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제선 노선이 싱가포르 노선 하나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포로도 많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비즈니스가 됐든 아니면은 여행이 됐든 싱가포르 쪽에서는 비행기가 꽤 들어온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싱가포르에서 이포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하루에 6편 남짓밖에 되진 않는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포라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국제선으로는 싱가포르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게 이포로 조금은 흥미롭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 이포 지역은 사방이 모두 산으로 막혀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리라고도 표현하던데 분지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도시를 산이 꽉 싸매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가 태어났던 곳인 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를 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항상 덥죠. 그래서 그런가 어제 이포가 그렇게 더웠는데 주변이 다 산이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했습니다. 여튼 이포 지역은 이런 산악경치, 바위산, 동굴 이런 걸 구경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문화유산들을 보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행 오셔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백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포로 여행 오시는 분은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긴 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이번에 제가 가게 되는 페낭 같은 지역도 생각만큼 많이는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쿠알라룸푸르나 아니면 말라카를 주제로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은 좀 보긴 했지만 이포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페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종원 님이 이제 MC를 봤던 그런 프로그램 이제 다니면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페낭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페낭 편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 나도 말레이시아를 가면 페낭을 한번 꼭 가봐야겠다. 미식의 도시라는데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 일정 중에 쿠알라룸푸르 다음으로 많은 날짜를 잡은 게 페낭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페낭 가서는 좀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풀어볼까 해요. 사실 페낭에서 머무는 동안 랑카위라는 지역도 1박 혹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랑카위 지역은 이번 여행에서는 아쉽지만 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분들께서는 페낭까지 갔는데 왜 랑카위를 안 보고 왔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낭 지역 자체도 이제 섬으로 돼 있어요. 섬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페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도 있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로 국내선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버스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번 영상이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버스만으로 페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함께 가보시면 좋겠네요.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페낭까지 가게 될 거고요. 페낭에 도착하는 건 아니고 페낭 근처에 있는 버터워스라는 곳에 내리게 될 겁니다. 버터워스는 페낭섬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시간은 11시 15분 45분 딜레이가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의 고속버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페낭에 도착은 했거든요. 원래 내려야 될 곳이 버터워스라는 선착장이 있는 곳인데 페낭 섬 중심가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이 버스가 또 버터워스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관광객들이 다 여기서 내리는 김에 저도 휩쓸려서 내렸어요. 일단 페낭 섬 도착은 했는데 나 지금 잘못 내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여기는 터미널 성하이 리봉이라는 역인가봐요. 버스터미널.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내리길래 저도 얼떨결에 덩달아서 내리기는 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조지타운, 제가 머물게 된 호텔까지 차로 한 또 10km 이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버터워스에 내렸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은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조지타운, 제 호텔이 있는 동네까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어요. 저는 배 타고 조지타운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천상 여기서 그랩을 잡아가지고 조지타운까지 이동을 해야 될 판입니다. 난감하네. 뭔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의 다른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들 조지타운으로 가거든요. 조지타운이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페낭의 중심가다 보니까 조지타운을 가려는 사람들의 그랩 잡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그랩 잡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랩 픽업 포인트 히어 써있는 데서 다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듯이 저도 이제 지금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지타운까지는 거리가 좀 돼요. 그랩 불러보니까 17링깃 나옵니다. 17링깃. 야, 뭐 또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오늘 또 배 타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패네요. 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조지타운에 있는 호텔이고 그랜드 FC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나의 계획은 이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호텔에는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조지타운이라는 곳인데 조지타운의 모습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호텔 체크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마지막 베이스 캠프로 지내게 될 페낭의 그랜드 FC 호텔 일반실입니다. 거울이 문 앞에 있어요. 다리
네, 문 앞에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수건은 2장 줍니다. 뭐 대단한 건 없는데 역시나 전기 콘센트가 침대 옆에 없는 거는 센스 부족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달려있는데 이거는 켜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제가 둘러보면서 켜지는 버튼 같은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이블 있고, 테이블은 좁습니다만 노트북 하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옷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세면대가 밖에 있죠. 세면대가 밖에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샤워 부스랑 화장실이 같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뭐 불편한 건 없겠어요. 깔끔은 하고 뭐 괜찮습니다만 아쉬운 건 역시나 보이죠. 첫 번째, 냉장고 없고요. 두 번째, 드라이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호텔에 드라이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지만 실제로 겪으니까 무려 그것도 3개의 호텔에서 겪었더니 좀 그렇네요. 아쉽습니다. 드라이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해와서 그냥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냉장고도 없고 말이죠. 또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방에 들어올 때마다 편의점을 들려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네, 물도 안 줘. 물도 원래 호텔마다 병 2개 해가지고 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면은 자급자족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쉬운 구석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1박에 35,000원이에요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여튼 이런 호텔에서 이제 페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포에서부터 페낭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여정과는 다르게 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했던 이야기랑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 좀 다르기는 하죠.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이포에서부터 페낭 버스터워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여기 조지타운이라는 도시까지 넘어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배 안 타고 그냥 페낭 시내로 들어와서 페낭 중심가에서 여기 조지타운까지 네, 그랩을 타고 오긴 했어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제대로 도착을 했다는 점, 뭐로 가도 어떻게 도착지까지만 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응변이 약간 적용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외국인분들이 여기 와서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터미널에서 그랩을 막 잡고 있던데 굉장한 진풍경이긴 했습니다. 머물게 될 그랜드 FC 호텔은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남은 일정을 진행하면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마무리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베이스 캠프인 만큼 페낭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때 페낭 시내도 좀 나가보고 호텔 근처에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면서 조지타운이 어떤 곳인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